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원유 감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요청에 부응을 하면서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긴 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또 불안 여파가 퍼지고 있으면서 유가가 계속 하락하자 감산에 최근에는 더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는 내년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 대비 배럴당 8달러 낮춘 9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생산이 2023년 중반에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 골드만에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JP모건의 분석과 다르게 골드만의 분석가인 이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부문 대표는 이 오펙 플러스가 12월 4일 날 열리는 회의에서 감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커리 대표는 유가가 불안을 키우는 요소들이 중첩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둘러싼 지금 중국 내 위기들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 하락 압박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커리 대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고강도 봉쇄를 유지하는 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결정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 원유 수요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는 중국의 추가적인 수요 약세를 수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중국 수요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유가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 팀장님이 출연도 하셨는데 유가 흐름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실물 네. 경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의 이슈들을 계속해서 몰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 간의 이런 원칙에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지금 현재 갈림길에 좀 현재 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경기 침체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느끼던 이런 경기 침체하고 좀 다른 소프트한 이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의 흐름이 이것을 대변해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또 달러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 달러 지수도 함께 살펴보면 0.34%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10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은 0.4% 하락 중입니다. 지금은 3.733포인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퍼센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박스권에 좀 멈춰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쪽으로 좀 뚫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슈들도 별로 없고 반대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갈 지금 거리들이 별로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서 좀 지리한 이런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그래 와 그러면 언제 그리고 올 거고 그게 언제가 바닥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큰 이슈가 바로 연준 쪽에서 언제쯤 피벗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내년 한 6월, 7월 정도로 지금 현재 피벗을 할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 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증시는 조금씩 바뀔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를 설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게 예상대로만 간다면 내년 봄 정도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이런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전망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산타의 향방에 대해서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아모아님 오랜만에 슈퍼챗 2,000원 또 보내주셨는데
파월 입 좀 꿰매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주셨네요. 늘 이제 연설이 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이런 마음이 다 들죠.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오지 말아라. 근데 최소한 이번에는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월 연설이 시장에 물론 제가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일을 잘못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좀 분위기로는 나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호재되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마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 지금 많이 퍼져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네네. 총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발언을 했었고 시장이 너무 앞서가서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네네. 너무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그러기만 어떤 해도. 또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실제 우리가 중립적인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피봇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 12월에 75bp만 아니어도 50bp만 돼도 실제 강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던 것을 좀 늦춰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뭔가가 풀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CPI 같은 것들을 보시면 실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밑으로 처지고 있는 모습 거의 1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7.7까지 내려왔으면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고점이 이미 나온 거 아니야? 라는 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실제 고점이 다시 뚫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추세가 조금 바뀌는 것 이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이 원하는 건 계속해서 물가를 잡는 건데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파월 의장은 아마도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유럽의 CPI도 나왔는데 인플레가 둔화하는 양상을 또 마찬가지로 보였었고 네. 지금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먼저 나와서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월 수치인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2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집계된 수치 12만 7천 건 집계됐습니다.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 12만 7천 건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전의 수치도 살펴보면 이전에는 23만 9천 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사실 고용지수가 FED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이제 지표입니다. 실제 네. 고용과 물가인데 지금 현재 물가를 계속해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75bp씩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고용이 너무나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속보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상치 하회가 됐네. 이렇게 되면 FED가 제임스 블러드 같은 이런 여는 이런 총재들이 나왔을 때도 이제는 우리가 경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베리스 굿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고요. 지수 선물 좀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현재 0.01%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은 0.46%까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S&P 500 선물은 0.24%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업들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 감축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에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7.6%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10월에 보고했었던 7.7%보다는 증가율이 다소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크게 업종별로 신규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된 업종이 레저 부문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부문이 될 것 같습니다. 22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 10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서비스에서도 7만 7천 명 그리고 파이낸스 금융활동에서도 3만 4천 명 감소 그리고 IT 서비스 측면에서도 2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 사이드에서는 8만 6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21만 3천 건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엇갈리는 흐름으로 나타나네요. 그나마 서비스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좀 증가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제조업 이런 고용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실제 그동안 경기가 워낙 좋았었다. 근데 이제는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정책 위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 이런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는 못 풀어, 이제는 계속해서 당길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국가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는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도어대시의 CEO가 직원들에게 지금 1,250명의 기업 직원을 해고할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테이퍼링 성장 그리고 과도한 고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이제는 절감하겠다, 이런 일환으로 지금 직원들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전했다는 소식이 오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비용 절감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고 있고 네. 인력 감축 대열에 도어대시도 합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어대시 주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티커 대쉬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2.55%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인력 감축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다.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길 네. 수밖에 없죠. 비용 감축이나 이런 것이 되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돈 별로 안 쓰겠구나, 그래 오케이 주가는 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 네. 뭐 힘들면 정리할 거는 빨리 해라.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인 것 네. 같습니다. 전 자꾸 또 선영 대표님처럼 해고되는 그 직원들의 입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네. 소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많이 힘들면 아마 한국 경제도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많이 힘들면 아마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 이슈가 나오지 안 않을까라는 힘들었으면 거. 좋겠는데요. 네, 얘기가 네. 그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기가 많이 힘들어 보여? 그래, 그럼 우리는 좋은 거지라는 이런 식의 반대적인 역발상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요즘 사실 저희가 뉴욕 증시 방송 시작할 때는 연일 최고점 찍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흐름을 잘 탔다, 대세 합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올해 내내 참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기승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심과 네. 사랑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네,